선거의 4대 원칙이 무엇입니까?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할 때는 4가지 원칙에 따라 선거를 합니다. 선거의 4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입니다. 보통선거는 만 18세가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8세가 된 남자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18세가 된 여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면 보통 선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평등선거는 신분이나 재산 학식에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한 표씩 투표권을 가진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에게는 2표의 투표권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1표의 투표권을 주는 것은 평등선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투표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고 투표한 사람만 알아야 하는 비밀선거입니다. 넷째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처럼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직접선거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저축하거나 찾기 위해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통장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그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국가에 내는 의무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납세의 의무라고 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는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에 환경보존의 의무를 더하면 국민의 5대 의무가 됩니다. 교육의 의무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과 중등학교 3년을 더한 9년입니다.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나 의무교육은 아직은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는 만 18세 이상의 남자라면 병역에 임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여자는 병역의 의무는 없으나 원하는 경우 군대의 자원에서 직업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 대상자의 징집 및 소집과 그 밖의 병무 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근로의 의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을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가에 자신이 번 돈에 대해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환경보전의 의무는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시키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공원에 놀러가서 생긴 쓰레기를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을 때 무단으로 버리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 버려야 하는 것은 환경보전의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뿌리 모양이 사람처럼 생긴 약초로 17세기 아라비아 상인들과 무역으로 서양에 알려진 약초는 무엇인가요? 인삼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와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학생을 비롯한 국민 다수가 일으킨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날은 무엇인가요? 4.19 혁명입니다. 한국휴전협정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씩 총 4km의 폭을 갖는 지역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비무장지대입니다. 예방접종과 치료, 건강관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무엇인가요? 보건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갈 때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각 병원 진료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는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 질환을 치료합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여성의 질병, 임신, 출산을 치료합니다. 가정의학과에서는 질병의 종류,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과에서는 눈에 관련한 질병을 치료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귀, 코, 목에 관련된 질병을 치료합니다. 치과에서는 충치, 치아 교정을 치료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재산상의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경우 어느 법에 기초하여 해결하나요? 민법입니다. 국민보건위생 향상 등을 위해 감염병에 관한 방역, 조사, 검역, 시험, 연구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무엇인가요? 질병관리청입니다. 우리나라 사계절 중 가장 추운 계절이며 추운 날이 3일, 따뜻한 날이 4일, 사만사온 현상은 어떤 계절에 발생하나요? 겨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있는데 한국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나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개로 나누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조직 원리인데 이를 삼권분립이라고 합니다. 삼권분립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으로 국회를 말합니다. 국회에서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을 만듭니다. 사법부는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을 하는 기관으로 법원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판결을 하는 판사, 형량을 구형하는 검사, 그리고 피고인을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재판을 진행합니다. 행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정부를 말합니다. 행정부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며 행정부의 최고 수반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에 따라 행정부를 총괄하고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국무총리 밑에는 각 부처 장관이 각 부처의 업무를 지휘합니다. 각 행정부처 중에 시험에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경찰청, 질병관리청 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나올지 모르니 교재에 있는 모든 행정부처와 그 역할에 대해 읽어보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입니다.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차용증입니다. 북진정책을 통해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넓혀 전성시대로 이끈 고구려의 왕은 누구인가요? 광개토대왕입니다.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요? 119입니다. 폭행 강도, 범죄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112로 전화를 걸어 신고합니다. 불이 났을 때나 응급 환자가 생겨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할 때는 소방서에 신고하거나 119로 전화를 걸어 신고합니다. 편지나 소포를 보낼 때는 우체국에 가서 합니다. 도서관은 서적이나 시청각 자료를 보관하는 곳으로 조용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